어둠과 빗줄기 사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진 도희를 본 기찬은 이것이 하나의 기회처럼 느껴졌죠.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는 거랬지.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기찬은 도희를 차로 치고 그녀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죠. 도희가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찬의 손목을 붙잡았을 때 그의 커프스 단추 하나가 손목에서 떨어져 나와 흙탕물 속에 섞였습니다. 빗줄기 속 그 작은 금속 조각은 처절한 진실을 증언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죠. 기찬은 그녀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차를 몰아 그대로 달아났고 사건 현장을 등진 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소매 끝이 허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때? 기찬은 한참을 침묵하며 주먹을 쥐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괜찮아. 저 빗속에서 그 작은 단추 하나 누가 찾겠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바로 그 커프스가 그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될 줄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그렇게 작고 빛나는 증거로 조용히 되돌아와 기찬이 도희를 죽인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유는 집 앞에 놓인 낯선 택배 상자를 내려다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신자조차 없는 상자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의 얼굴에 본능적인 불안이 스치듯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숨어있던 진실이 그를 향해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고급스러운 커프스 단추 하나. 그의 시선이 커프스를 뚫어져라 응시합니다. 은빛 광택 위로 흐릿하게 새겨진 이니셜. 숨이 턱 막히듯 멈추고 손에 쥔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그냥 우연일 리가 없어.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을 스친 건 도희의 사고. 폭우 속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죠. 도희 사고 이후 익명의 택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커프스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차오르는 분노가 교차했죠. 눈앞의 조각 하나가 퍼즐처럼 느껴졌고 도윤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도희가 왜 죽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폭우는 모든 증거를 지워놓은 듯 보였습니다. CCTV 영상은 흐릿했고 번호판만 간신히 확인됐습니다. 그 번호는 강승우의 차량이었죠. 결국 승우는 도희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치사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술에 너무 취해서 대리기사 불렀고 집 앞에서 잠든 게 다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과거 음주사고 이력을 들춰냈고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해 그의 과거가 현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영이 몰래 치워버린 것이었죠. 자영은 벽에 기대선 채 중얼거립니다. 날 특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란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승우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자영은 천천히 소파에 앉아 손등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어둠을 머금고 있었죠. 그 눈빛은 말보다 먼저 속내를 드러내는 듯 불안과 계산이 뒤섞인 차가운 기류를 뿜어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우리 승우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그러게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며칠 후 자영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도희를 위협했던 운전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단지 자신의 아들이 실수했다고만 말했죠. 저희 승우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정말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영의 뻔뻔한 말에 윤희는 쓰러질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고 도윤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였다고요?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실수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영은 여전히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며 마치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 차가운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선 자영은 문을 조용히 닫은 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듯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고 방 안의 정적 속에서 그 미소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조용히 혼잣말처럼 흘렸습니다. 정말 잘 됐어. 당신에게 이렇게라도 복수할 수 있어서. 내가 그동안 이런 날을 얼마나 꿈꿨는 줄 알아. 이제 YL그룹은 제인이 거고 내가 제인이 지킬 거야. 아주 천천히 당신이 쌓아올린 걸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내가 어떻게 무너졌었는지 너희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거야. 혼자만의 통쾌한 웃음이 방 안을 맴돌았고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하면서도 섬뜩하게 번져나갔습니다. 한편 도희를 죽인 범인은 기찬이었지만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승우였습니다. 사건은 곧 재벌가 망나니의 일탈로 보도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모든 상황은 기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기찬은 이 모든 혼란을 즐기듯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나를 마당쇠처럼 부리던 이 집안, 내가 송두리째 흔들어 무너뜨릴 거야. 결국 YL그룹은 내 것이 될 테니까.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도록 억눌러온 분노와 야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기찬은 중요한 사실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도희를 향해 돌진했던 차량은 분명 자영이 몰던 승우의 차였고 그녀는 도희를 쓰러뜨린 뒤 그대로 도주했죠. 이 모든 장면을 기찬과 세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그 기억을 되새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이 숨긴 그날의 진실,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기찬은 자영이 몰래 덮어둔 비밀을 언젠가 꺼내 그녀의 숨통을 조일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영의 약점을 손에 쥐고 YL그룹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을 짜기 시작한 것이었죠. 도희의 뺑소니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자제의 음주운전, 치사사고, 뺑소니 도주 이 모든 키워드는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YL그룹과 한국병원의 공동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 중이던 제인에게도 그 파장이 밀려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수많은 기자들과 플래시 세례가 그녀를 향했고 카메라 렌즈는 마치 칼날처럼 제인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동생 강승우 씨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인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혼란, 그리고 쏟아지는 질문들에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관중 사이에서 제인을 붙잡아 부축한 건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도움으로 제인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또 한 번 연결되면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인이 가해자의 누나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날 밤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 두 사람은 그 진실을 밝히는 조력자가 되어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어둠 속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승우였어요.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 자영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큰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인과 승우의 고모로 등장한 강미란. 누구보다 승우를 아꼈던 그녀는 승우를 위해 자영이 아닌 자신이 승우의 진짜 엄마라는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놓게 될 거예요. 정의로운 도희는 생일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를 슬퍼하던 승우가 갑자기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다니 너무 딱해서 어쩌죠? 여왕의 집.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리뷰 콩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콩콩.